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각도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야겠는데, 제가 이제 각도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실제로 시장의 각도를 예전에 개인의 각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도 했고, 또 그 중간에 잠깐 각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각도를 왜 보는가, 각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강의를 위해서 사실 이 강좌를 하기 이전에, 방송하기 이전에 원고를 만들지 않고 또 사실 방송 준비를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혹은 방송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서 말과 이론을 억지로 조합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냥 제가 그 순간에 생각하는 부분들을 경험적인 얘기들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 보니까 말이 좀 두서가 없고 순서가 좀 장황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현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주식 투자에 있어서 투자 방법, 돈 버는 방법만 얘기하면 되는데 무슨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떤 왕도도 없다. 즉 시장, 사람, 이것이 움직이는 그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것이지, 그 안에서 시골 의사라는 사람이 꽤 방송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대단한 매매 기법을 이야기를 해달라, 이러한 시각으로 만약에 본다면 사실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저 한 30분 정도 그냥 제가 하는 매매법을 딱 한번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 만약에 고수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고수라는 분을 붙들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5분 이상의 얘기를 들을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강좌를 들어야 되는가? 이것은 제 역시도 이걸 해나가면서도 기법에 관한 얘기들,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 했던 투자 방식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릴 때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불거불겁한 얘기들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고, 주식이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인데 살아 움직이는 생물의 어떤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그것의 어떤 흐름을 이해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무엇인가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으로 잡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도라는 것을 왜 보는가, 각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각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좀 황당한 얘기로 돌아가는데, 주식시장은 사실 우리는 카오스적인 질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주식시장은 이 카오스적인 부분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카오스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어떤 기상학자가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렌즈라는 기상학자라는 알고 있는데 이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비 효과를 얘기했는데, 나비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이것이 남미 앞바다에 허리케인이 된다. 즉 남미 앞바다의 허리케인에 만드는 이 작용은 북경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한 이 바람마저도 작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과론적 혹은 선형적 결과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조금 더 연구만 한다면 이제 지구의 공전, 자전 모든 어떤 흐름들을 다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한다면, 혹은 우리가 태양의 거리, 우주의 어떤 속도, 모든 것들을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혹은 물방울이 생기는 그 과정들, 바람과 공전과 자전의 어떤 이해들을 조금만 더 한다면, 이제 앞으로 과학이라는 것이 분명히 몇 월 며칠 날 눈이 오고 몇 월 며칠 날 비가 올 것이며, 이제 앞으로 지구는 이렇게 되고 몇 월 며칠 날 풍속은 얼마가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즉 우리가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리학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뉴턴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운동법칙을 개발한 이래로, 이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힘이 작용하면 에너지가 생긴다,
즉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힘이 가해졌을 때 거기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힘을 알아서 에너지를 파악한다는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지배를 하면서 대부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뭐 지구에서 한참 미래에 멀리 있는 화성에 로켓을 쏘면 이 로켓가 날아가는 시간 동안의 거리를 딱 재보면 화성의 궤도가 딱 맞아 떨어져서 목표한 지점에 로켓가 무인 로켓이 딱 내릴 수 있다. 이걸 계산해냅니다. 드디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주도 정복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이 질서로서 다 파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혜성은 어떻게 헨리 혜성은 몇백 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은 유성우가 떨어진다. 몇 월 며칠 날은 어떤 혜성이 돌아온다. 이러한 것들까지 다 계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눈앞에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느 몇 시간까지 바람이 갈 것인지 이 바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하는 것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수한 입자들이 흩어지는 것이 자기 멋대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결정적 과정 속에서 선형적 결과, 즉 어떠한 수치를 대입했을 때 명백한 결과가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지구 궤도를 수치를 입력하고 뭐 로켓의 속력을 입력하고 뭐 대기권을 돌파하는 저항을 계산해서 로켓을 쏘면 초기값을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도달하는 위치를 결과를 딱 예측하는 이러한 선형적 결과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바람이 일어날 때 먼지가 몇 개에 이 먼지 한 개의 비산의 속도는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이 먼지가 어떻게 소멸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자연과 우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는 우리가 사실 결정론적 개인데 이 개라는 것,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것, 이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즉 수치를 대입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들과 결과를 알 수 없는 것들이 공존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만하게도 이 결과를 알 수 있는 이 결정론적 부분을 가지고 이 비결정론적인 부분을 알려고 아무리 되돌아봐야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바로 카오스 이론인데 좀 더 복잡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프랙탈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랙탈 이론은 우리가 이제 프랑스 사람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맹겔도르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전체는 부분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한 부분이 일정 부분의 요만큼은 이 전체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자기가 어떠한 것을 자기 모방을 통해서 또 순환을 통해서 어떠한 한 개는 작은 덩어리들은 큰 덩어리를 모방하고 작은 덩어리들의 모양이 이렇다면 큰 덩어리의 모양도 이렇고 이것을 포함하는 큰 덩어리의 모양도 이렇다. 이러한 어떤 프랙탈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론 속에서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카오스에 속하는 즉 혼돈에 속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 혹은 결정론적 부분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대포알을 쏘면 대포가 예를 들어서 뭐 몇 미리짜리 대포를 어떤 속도로 쏘면 현재 몇 분 후에 어느 지점에 떨어진다. 이것은 선형적이면 결과론적, 결정론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 자연의 흐름 혹은 어떤 그 외에 뭐 기후의 변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 카오스적인 것이다. 그럼 주식시장은 뭐냐? 이 카오스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카오스적인 주식시장, 즉 혼돈의 주식시장을 예측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꼭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마치 바람의 색이나 태풍의 진로를 끊임없이 예측하면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지구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왔지만 그것이 오류였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았듯이 주식시장도 가전 보조지표나 가전 기술적 지표나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이 카오스를 혼돈을 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도를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카오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복잡한 말씀을 드린 것을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먼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카오스라는 것은 어떠한 정해진 기간만큼은 일정 부분 예상이 가능합니다. 즉 먼지가 요만큼 일었을 때 요 수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선은 이것이 이렇게 퍼질 것이라는 것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이에 맞바람이 이렇게 불어칠 수도 있고 이 사이에 대기 온도가 변해가지고 갑자기 먼지가 뭉쳐버릴 수도 있고 소멸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카오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작점에서부터 일부의 구간만큼 요만큼만이 예측이 가능한 구간이 되는데 이 카오스 이론 속에서도 이 예측되지 못하는 이 혼란스러운 이 무질서를 어떤 시초의 어떤 작은 수치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을 한번 알아보자. 이것이 바로 각도 이야기입니다. 즉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기본 전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장기 예측이 특히 장기 예측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주식의 장기 예측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정 부분 단기 예측은 가능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주가가 요렇게 가는 흐름이면 우리가 이 주가가 미래에 이렇게 가 있을지 혹은 5년 후에 그럼 100년 후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없다. 장기는 없다. 이것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즉 현재 주가가 50원짜리 주가가 150원까지 올랐다가 120원까지 조정받고 160원을 돌파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종목이 나중에 15,000원이 될지 10원이 될지 하는 것은 5년, 10년은 고사하고 2년, 3년 후에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코 없다. 주식시장은 혼돈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오스이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자연의 질서와 모든 우주의 어떤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다 이해하고 인간이 우주를 지배할 것이라는 오만과 망상과 같은 소리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대전제 속에서 다만 우리는 이 시간을 만약에 좁힌다면 카오스라는 것은 출발점에서 단기간의 시간만큼은 알 수 있는 것이 카오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50원에서 150원, 120원 조정받고 160원을 돌파하는 종목이 초단기로 170원까지 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즉, 이의 거래량을 보고 이 돌파하는 모습을 본다면 사실은 170원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 확률이 90%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0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맞을 확률은 한 70%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250원까지 갈 것이다 라는 확률이 맞을 확률은 50%가 떠질 것입니다. 이 이치가 뭐냐면 주식시장을 우리가 아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인간이 이 무질서한 이 카오스 속에서 주식의 가격 흐름 속에서 일정 시작점에서 어떤 힌트를 만약에 얻어낸다면 이 힌트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흐름의 부분에 대해서는 맞힐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이것이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어떤 힌트를 찾아내서 이만큼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주식시장은 알 수 있는 것이야. 다만 우리가 그 요소를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무슨 기술적 분석, 수치, 보조지표 아무리 인간이 꾸며내 봐도 무슨 일목균형표 어떠한 것으로 꾸며내 봐도 이 주식시장의 흐름의 끝을 혹은 이 흐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것은 왜 없느냐.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있는 즉 원인과 결과가 대응하는 선형적 시각으로 즉 과학 논리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는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무모한 생각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슨 기법을 만들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자. 주식시장은 그냥 아예 혼돈이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자. 즉, 우리가 인간이 좀 금방지게 이제 겨우 이제 뭐 유전자 지도 해석하고 물리학도 조금 발달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횡성의 궤도도 좀 이해하고 이제는 달나라와 지구와의 어떤 움직임도 좀 이해하고 화성이 어떻게 돼 각도가 어떻게 이해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치를 몰라서 그럴 뿐이지 과학이 조금만 더 발달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 것이다.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가는지 이거는 컴퓨터가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우주가 만들어지는 이 질서의 비밀의 키 열쇠마저도 인간이 알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간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라는 이 방자한 생각들을 이 선정적 사고라고 본다면 이것은 천만의 말씀인데 왜? 이것은 우리가 결정적 계속에 속하긴 하지만 이것은 비선정적 카오스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과학자들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궤 안에서 우리가 카오스라고 아예 규정해버렸던 인간이라는 것의 생각, 행위, 그것들의 모임인 주식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안단 말인가? 이것은 카오스다. 모른다는 출발을 나와버리면 기존의 모든 분석 방법은 제로가 되고 던져버리고 이 카오스라는 출발점 속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카오스의 일부를 예측하고 힌트를 얻어서 일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것이 바로 이 힌트, 이 개념이 각도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 헤시오도스가 6세기 때 카오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면서 이 카오스에서 땅과 대지와 지옥과 천국과 모든 것이 생겨났다. 이렇게 그리스 철학자 헤시오도스가 말한 이 카오스에서 가이아와는 대지, 대지, 하늘, 그 외에 지옥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이것들이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오스와 반대되는 개념이 코스모스, 즉 조화, 정돈이다. 즉 무질서인 카오스와 조화인 코스모스, 이것은 적대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공존 공생하는 관계이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주식시장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은 저는 미리 전제를 했습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예측할 수 없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그 포인트, 즉 변수가 뭐냐? 카오스 이론의 핵심은 이 혼돈 속에서 어떤 매개 변수를 작은 걸 하나 찾아내서 예측할 수 있는 영역만큼은 예측을 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각도나 이름을 붙이고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우선 제가 간략하게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이 방송을 마지막까지 듣는 분이 시청자 중에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만약에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은 우리가 각도는 생, 노, 병, 사를 한다. 주가는 출발을 하면 주식은 생, 노, 병, 사를 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파동이 만들어질 때 이 파동이 1, 2, 3, 4, 5 이러한 파동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파동은 주식의 생선에서만 움직였던 종목이 되고 아직 이 파동은 한 개의 파동임에도 전체의 파동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주식은 풀풀이 살아있는 주식이 되고 두 번째 이 노 해당되는 성장각 까지 도달하기에는 또다시 조정을 거쳐서 또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대세 상승 전환의 출발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려는 것을 돌아가서 저는 주가를
어떤 주식이 이러한 어떤 파동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파동을 그리고 생각하면 조정파가 이렇게 나타나고, 저는 여기서 출발하는 첫 번째 출발하는 이 파동의 각도를 생명선, 생로병사의 생선. 두 번째, 지지를 받고 재반등하는, 다시 태어나는 이 각도를 저는 승장선. 늙을 노자, 승장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지받는 여기를 병든선. 마지막 이 각도를 사선, 죽은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파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은 1, 2, 3, 4, 5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주식은 1, 2, 3, 4, 5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것이 파동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선이 태어난 이후에 첫 번째 지지받아서 되돌아가는 이 각의 에너지가 만들어주는 이 각도, 이게 생명선과 승장선 사이에 있는 이 각도 안에서 있는 주식은, 제가 그냥 쉽게만 설명한다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매도할 필요가 없다. 즉, 이 안에서는 주식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이 주식이 이만큼 상승했다가 여기서 주식을 샀는데 이만큼 하락하더라도 매도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주식이 생명선을 출발을 해서 승장각을 만들고, 만약에 주식이 생명선 안으로 되돌아 들어간다면 이거는 소위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폭등주가 된다. 이유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선으로 되돌아간다. 혹은 주가가 이 승장선을 이탈한 다음에 승장선으로 되돌아 들어간다. 되돌아 들어간다. 이것은 폭등주다. 흔히. 그래서 각도를 저는 상위 각도 추월의 법칙, 즉 제가 이름을 감히 붙이를 상위각 추월의 법칙. 이것은 어떠한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선까지 주가가 밀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시 안으로 되돌아가 지지받아서 간다면 이건 역시 또 생명선에서 승장선으로 들어가서 생명선으로 되돌아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폭등주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식이 말하는 이 각도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제가 이것을 사실은 혼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연 이러한 설명의 형태가 옳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것이 설명이 쉬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 중에서 그냥 취하실 부분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야기를 잠깐 돌려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것을 이야기해서, 자, 주식이 있는데 어떤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만약에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 각이 만약에 이 상승각과 조정하는 각이 거의 비슷하다면 이것은 죽은 각으로 친다. 이 상승각은 없는 것으로 치고 여기서 되살아나가는 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는 결정될 뿐이다. 이것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 상승을 해서 완만하다면, 이것보다 이 각이 크다면, 완만하다면 아직까지 이것은 이 상승의 각도는 여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의 상승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이 하나는 가격의 기울기고 하나는 시간의 기울기가 되는데도, 제가 처음에 이 각도의 말씀을 드릴 때는 비율을 이해를 한다면, 비율을 차트에 보정만 해준다면 가격과 시간은 무의미하다.
같은 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상승의 길이를 만약에 50% 이내를 횡보를 한다면, 각을 큰 각으로라도 간다면 이 다음 상승의 에너지는 최대 길이만큼이다. 즉 각도가 크기 때문에 예각보다 둔각이기 때문에 이 상승각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 즉 의미 있는 각인데 이것이 이 길이에 50% 이내 조정을 하고 간다면 이것의 최대 생명의 한도는 이만큼이다. 이것을 해석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주가가 각도가 가파르면 이쪽 화면을 보면 우리가 주식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장면이 있고 이렇게 오르는 주가가 있고 이렇게 오르는 주가가 있는데 개인식으로 80도다 60도다 이것은 유치한 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45도 이런 소리들도 그냥 한마디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못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각도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주가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투자자들은 긴장을 한다. 굉장히 긴장을 한다. 즉 각도가 둔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는다. 즉 떨어져도 별로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이유는 지지선을 무너뜨릴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상승의 각도가 가파르면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대기 매수세들은 긴장을 한다. 이 주식을 보유자들도 긴장을 한다. 이게 언제 조정받나? 떨어지면 단기 요만큼이라도 되돌림을 보고 들어가야지 하고 사람들이 시장이 초점이 쏠리기 때문에 긴장을 한다. 즉 각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시장은 이 종목에 대해서 긴장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초조하게 바라본다. 그래서 이 시장의 초조함이 집약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락이 가파르게 오지 않고 둔하게 와버리면, 조정이 둔하게 와버리면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쉽게 매도 시점을 잡지를 않는다. 이렇게 오면 바로 매도를 잡고 여기서부터는 반등을 하려 해도 끊임없는 매도세가 계속 등장하게 되지만, 둔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로 변질을 하게 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속 조금씩만 요만큼만 손바뀜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만약에 길이가 이것보다 50%, 60% 수준밖에 되지 않으면 이 전체 손바뀜 수준은 50%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가 상승하면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이익 실현 매물로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길이 이상을 절대로 상승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 조정의 길이가 길게 와버리면, 최소한 이 길이에 1에서 1.5배를 넘었으면 이 상승은 이 길이에 2배가 이루어진다. 지금 차트들 중에 이번 시장에서는 비교적 상승폭이 적었지만 보편적으로 1차 작년 연초에 올해 중반기에 대상승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던 종목들을 보면 우량주 중에 상당히 많은 종목을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종목들이 차기 주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에 1에서 2.5배의 시간이 흐르면 이것은 최소한 2배의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이어지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유 필요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 바뀌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만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만 계속 매수를 했다. 즉 주가가 예각으로 동시에 죽이는 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비록 고점이라도 살 용의가 있다는 사람들로 손바뀜이 긴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시간에는 손바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 시간에 손바뀜이 이루어졌고 매집 세력만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손바뀜이 이루어진 신규 매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각도인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각도가 상승을 하고 이 강만큼의 행보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오른다 내린다는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오른다 내린다는 알 수가 없고, 여기서 만들어진 상승각 이후에 횡보가 1대1 정도의 횡보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이후에 만들어지는 추세는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각도에 긴장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장에서 여기에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길어진 종목을 긴장하고 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를 판단하고 투자하는 것. 이것이 1차 상승 이후의 종목을 고를 때 보는 눈이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첫 번째 상승기의 종목을 볼 때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는 뭐냐? 어떤 것이 주가가 탄생을 한 것이냐? 이것은 뭐냐면 주가가 반드시 생로병사를 거쳐서 죽어버린 종목이 되살아날 때 여기서 우리는 생명선을 본다. 즉 주가가 어떻게 가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탄생각, 생로병사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점에서 또 여기서 생로병사 탄생각 이걸 보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의 주식이 태어나서 주가의 흐름이 태어나서 생에서 사회의 과정으로 가서 죽고 사선을 거쳐서 죽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데, 동물이 한 생명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가서 새로 sak이 터서 식물이 되고 또 죽어서 또 속물이 묻고 생명이 태어나듯이 죽고 살고 하는 과정 중에서 한 개의 파동이, 한 생로병사가 죽어버린 종목이 되살아날 때의 각도, 이것을 우리는 생명선이라고 부르고 생로병사에서 생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죽은 종목 중에 다시 생로병사로 상세하게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죽은 종목 중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서 죽고 난 다음에 확실히 생로병사의 흐름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확실하게 생로병사가 끝났다는 것은 사는 뭐냐 하는 부분은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고, 일단 확실히 주가가 죽은 다음에 바닥에서 3일 연속 주가가 상승을 하되 이것이 이 고점을 침해하지 않는 것. 즉 이것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삼병 이럴 때 말할 때 적삼병, 즉 세 개의 양봉이 동시에 나타나는 적삼병, 이 개념이 아니라 고점을 침범하지 않는 봉이 연속으로 세 개가 태어나면 이제는 주가는 탄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조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가서 이 탄생의 과정을 넘었으면 이것은 탄생의 과정으로 인정을 해준다. 다시 한번 조건을 말하면, 첫째, 반드시 사선을 돌파해서 하향 돌파해서 죽어야 하고, 죽은 종목 중에서 3일 이상 전일 고점을 확인하지 않는 상승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조정이 이 봉의 출발점을 하회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갖추면
탄생각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이 탄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향후 한 파동의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 그래서 제가 우량가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외람된 농담 같은 말씀을 드린 이유도, 태어날 때 이것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갭으로 상승해버리면 이 탄생각은 날카로운 각이 될 것이고, 만약에 상승폭이 좀 적고 뭐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이 탄생각은 둔환각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 향후 이 주가의 운명은 거의 결정돼 버린다. 두 번째, 우리 투자자들이 놓을 수 있는 공간, 놀이터는 어디냐? 다음에 조정받고 되돌아갈 때 이 조정의 포인트, 터닝 포인트, 이것이 바로 생로, 성장각, 이것이 탄생각, 이 성장각의 결정타다. 그러면 우리는 카오스에서 이 카오스의 혼돈의 세계 속에서 이 부분만은 우리가 예측이 요 예측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즉 주가가 얼마 올랐다가 얼마에 떨어졌다, 얼마 올랐다, 얼마 떨어졌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파동 안에서, 이 안에서 만들어져 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들고 있는 것은 끝까지 간다. 그래서 이것이 하향 돌파할 때 최소한 4일 이상, 그 다음에 4에서 5% 이상 이 선을 하향 돌파하면 이제 성장선은 끈이 났고 다음에 병든선을 어딘가 만들 텐데, 이 병든선 만드는 부분은 이어가기로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죽어서 사선을 지난 종목이 탄생을 만들 때 탄생각을 만드는 것은 지켜보자. 이 탄생각이 날카로우면 다른 시장 참여자들 좀 우리도 긴장하고 바라보고, 다만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자. 매수하고 조정받으면 매수해서 이 출발선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거는 탄생각이 아니었으니까 페일했다 하고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고, 이점에서 매수를 해서 돌아가 버리면 이만큼의 선을 딱 꺼버리고 이거 이탈할 때까지는 우리는 무조건 들고 간다. 개인 투자자에서 여기 있으면 매매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가 길다 보니까 또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앞에 카메라 감독님께서 계속 손사래질을 치시는데,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